멀쩡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이 익성이라는 기업이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실상 세워진 코링크에 투자를 받고 업종을 전환합니다. 조국 펀드 핵심 익성, 조국이 돈 되는 사업 물음표, 주식회사 익성,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투자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였다는 겁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는 도피 중에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야, 익성 이름 나가면 다 죽는다. 익성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조 장관 조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익성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익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오촌 조카 조 씨와 벌이는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조 씨가 조국 쪽이 돈 되는 사업이라며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언급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익성아, 이거 조 수석 돈 들어오는 거야. 아, 청와대 다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요, 여러분, 기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마치 미리 안 것처럼 이 익성이 승승장구합니다. 누구 손을 붙잡고 나서 조 장관 조카 손을 붙잡고 나서 승승장구. 어떻게 될까요? 2017년 5월 조 민정수석 취임했죠. 그런데 취임 직후 익성이 멀쩡히 자동차 부품 생산하다가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차립니다. 그런데 익성이 2차 전지 사업 차리자마자 한 달 뒤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2차 전지 사업을 발표해버려요. 야,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떻게 할까요? 마치 안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익성이 받은 정부 지원금이 16억에서 35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이 정도면 정부 지원금의 100%가 들었다는 거예요. 2배 가까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본업과 무관한 새집 증후군 사업을 익성이 펼치는데, 아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무슨 새집 증후군 사업, 정부가 8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요, 국정과제 지원 예산의 3분의 1을 익성이 독식한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정부 예산 3분의 1을 한 기업이 독식합니까? 그것도 한 달 전에 차린 회사가 말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요, 김희정 장관님. 네. 척척척 기가 막혀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정말 척척척척 이렇게 시간이 맞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애들 보낼 때도 왜 너무너무 척척척척 맞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따라가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쨌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익성.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 번째, 조국 가족의 돈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돈만 흘러갔을까? 예. 돈 되는 정보도 같이 흘러갔을까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절묘하다라는 거는 바로 이 정보 부분인데요. 예. 어떻게 민정수석 착 들어가자마자, 근데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인수 기간 없이 갔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민정수석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사실상 조국 펀드 아니야라고 불리는 코링크 PE가 익성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이런 정보가 나갑니다. 2차 전지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지 정보에 대해서 놀라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보와 함께 국가 돈도 같이 투입이 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국가 돈이 약 이제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은 관련 사업에 국가 돈 배정된 전체 돈의 38.5%입니다. 이 분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분량을 100%로 봤을 때 38.5%가 온팍 익성에게만 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온팍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회사의 38.5%, 그것도 항목도 4개씩이나 같이 가면서. 여기서 잠깐. 자, 김희정 장관님이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네. 어떤 사업에 배분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해 보셨으니까 전체 예산의 40% 가까운 돈이 한 기업에만
이른바 옴팍 투자되는 경우가 거의 흔합니까? 없습니다. 이례적입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익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만들자마자 한 달 뒤에 네. 보통 실적도 기본 제가 국가사업 선정할 때 적어도 예. 제가 있는 부처에서는 3년치 실적을 기본으로 봤었어요. 꾸준히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물론 이제 항목별로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구설에 올리거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거는 과거 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을 보는데 보통은 3년 정도 이렇게 훑어봅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데 실적이 없이 사업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가지 사업, 돈이 한 회사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골고루 나눠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4개의 사업에서 국가 지원금의 38.5%가 완전히 쏠림 현상으로 갔다라는 거, 좀 누가 봐도 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 조국 장관의 돈도 갔는지, 국가 정보가 갔는지, 그리고 그 국가 정보와 함께 국가 돈이 갔는지의 문제인데 국가 돈이 갔다라는 거는 명백히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대답을 해야죠. 예. 자, 김弁박사님. 네. 국가 예산의 40% 가까운 예산이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익성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익성의 돈은 코링크의 돈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코링크는 누구 돈으로 세웠어요?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사실상 세웠다. 그럼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누굽니까? 조국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때 조국 장관이 어디에 있었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익성이 정부에서 받았던 예산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우연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데요. 2017년 5월 9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요. 과거 역대 대통령의 기간과는 다르게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요. 부랴부랴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 대한 국정과제를 추려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단은 출범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끌고 갈지에 대한 정보들은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2차 전지에 해당되는 두 가지 회사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WFM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코스닥 회사인데 영어 교육 관련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2차 전지로 관련된 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익성의 자회사입니다. 익성의 자회사인 IF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경심 교수의 연관성 하나 더. 조금 전에 얘기했던 IFM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2차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 브리핑 자리에 정경심 교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얼마 전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WFM과 IFM이라고 하는 회사에는 코링크피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링크피가 실질적인 소유를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흘러갔거나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지원금이 가거나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매우 잔영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방지하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민정수석으로서의 과연 역할들이 정확하게 수행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막대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이제는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라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벌어졌던 고위공직자로서의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익성 터지면 다 죽어라고 했던 것은 익성 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 이해충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 장관이 가지고 있던 업무의 역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